유아를 위한 동화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의 사건이 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야 하고 간단하고 구성이 탄탄해야 합니다. 둘째, 이야기가 직접 화법으로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야 합니다. 셋째, 유아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동화의 내용에 반복과 음률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동화가 아주 좋습니다. 다섯째, 동화 속에 새롭고 특이한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고 유아가 익숙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간단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또는 흥미를 주는 클라이맥스가 있는 동화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주인공의 모습을 금방 인지할 수 있는 동화가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그림책 선정 기준 그리고 다양한 그림책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니, 좋은 그림책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예쁜 일러스트가 있다고 해서 좋은 그림책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 그리고 구성, 등장인물, 그림의 예술성까지 모두 따져서 골라야 합니다. 사실 시중에 칼데콧상을 받았다, 앤서니 브라운의 책이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물론 좋은 책이지만 일단은 엄마가 좋은 그림책인지 명확하게 알고 읽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어주는 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전에 맘톡에서 아동 전문가 김은희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한 내용 팟캐스트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서 들어보시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약 40분 정도의 내용인데 오늘은 언니가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그림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주제, 구성, 등장인물, 문체, 그리고 그림을 모두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선정 기준, 주제입니다. 주제는 유아들이 경험할 만한 주제로 유아의, 아이의 시선에서 그렸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심부름을 가는 이슬이가 겪을 수 있는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심부름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아이라면 피터의 의자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나의 모든 물건을 동생에게 주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는 질투심, 박탈감을 잘 나타내는 책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책의 주제들이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정 기준은 바로 구성입니다. 단선형, 누적형, 연쇄형이 있는데요. 기승전결, 일반적인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선형 형식입니다. 심심해서 그랬어 라는 책이 있어요. 계절 시리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가 겪을 만한 일상을 세밀하게 그린 동화입니다. 이 이외에도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은지와 푹신이 등이 바로 단선형 형식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식은 바로 누적형 형식인데요. 어떤 사건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새로운 것이 첨가되는 형식입니다. 존 버닝햄의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책이 바로 누적형 형식인데요. 강가에 사는 건피 아저씨의 배에 어린이들과 동물들이 파리대로 타는 과정과 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타는 모습이 반복되는 그림책입니다. 비슷한 책으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라는 존 버닝햄의 책이 있고요. 커다란 순무 사과가 쿵 이라는 책도 있죠. 이런 그림책은 아이들이 너무 쉽게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에는 연쇄형 형식이 있는데요. 사건이 반복은 되지만 인과관계가 없어서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져도 전체적인 줄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식입니다. 바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는 그림책이 바로 이 형식이죠. 아이들이 누적형 형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 가지 형식의 책만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음식처럼 책도 다양하게 접하는 게 좋겠죠? 우리 집에 있는 그림책이 한 가지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선정 기준은 바로 등장인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다운 성격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엄마들은 왜 교훈을 주는 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교훈을 주는 책은 엄마 입장에서 좋은 책이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은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답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좌절도 있는데 이를 마지막에 극복하는 이런 생동감 있는 등장인물이 있는 책이 좋다고 하네요. 추천책으로는 부르퉁한 스핑키라는 책이 있는데요. 30페이지가 넘는데 28장까지 아이가 화나는 장면만 있습니다. 가끔씩 가족 속에서 외톨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런 느낌 가진 적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희망을 주는 그림책으로 심리 치료에도 활용되는 책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혼자 여행을 다니거나 혼자 치과에 가서 씩씩하게 치아를 뽑는 이런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난 저렇게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오히려 좌절감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 네 번째는 바로 문체입니다. 너무 많은 글씨가 있는 책은 좋지 않고요. 간결하고 쉽고 적당히 도전적인 책이 좋다고 하네요. 글이 짧아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선정 기준은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은 그림의 예술성, 즉 선, 공간, 형태, 색깔, 구도, 질감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라는 책을 보면요. 무관심과 냉랭한 분위기를 직선으로 표현했으며 차가운 파란색으로 외로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이라는 그림책에는 깜깜한 밤을 주제로 하기 위해 흑백을 주 배경으로 넣었고요. 잠을 자지 못해 날카로워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펜화로 그림을 표현했죠. 그 외에도 그림책에서 그림은 그 자체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전집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그림책에 다양한 표현 기법보다는 비슷한 그림의 패턴이 많아서 그림책에서 그림이 주는 가치가 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그림책은 전집보다는 사실 단행본에 더 많다고 합니다.